네, 이번 연휴 기간 갑작스럽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금융시장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긴급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성일관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서 속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확전을 멈추지 않는 한 휴전 논의는 불가하다 밝혔고,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전 가능성과 이것이 조기 휴전에 들어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확정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조기 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망자가 초기 지금 900명, 원래 700명에서 지금 오늘까지 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기습 공격을 받았고 민간인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자 지구를 계속 공습을 하고 있고요. 지상군 파견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쟁은 조기 종료될 가능성은 없고요. 최소 한 달, 길게는 2달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원유 생산지가 아니어서 크게 영향은 없다 그러지만 이것이 주변으로 번질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확전될 경우에 이 원유 생산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최악의 경우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통로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든지 이런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악의 상황은 항상 가정을 해놓고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 전쟁이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면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이란이 또 하마스나 그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란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다든지 이런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팔레스타인을 돕겠다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아직 있어 보입니다. 한 절반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세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이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조금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속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약간의 유가 상승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유가 만약에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에는 150불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요. 교수님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전면전이 지금 이미 되고 있고, 사실 다른 국가들이 만약에 전쟁에 동참하게 될 것 같으면, 유가가 상당히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주변 아랍 국가들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었고요. 요르단도 마찬가지고요. 시리아 내전 중이고요. 레바논 그렇게 레바논 국가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의도가 없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최악의 어떤 전면전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교민 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라든지 이스라엘과의 교역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직항이 대한항공이 있는데요. 직항이 어저께 아마 뜨지 않았고요. 지금 성지순례 가 있는 우리 교민들을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교민들은 570명 되는데요.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민들은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인과 통화도 해봤습니다만, 왜냐하면 주로 전쟁이 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요. 로켓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이언돔이 잘 막고 있어서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은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빨리 좀 종식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성일관 교수에 이어서 이제 시장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가가 하루새 4% 이상 급등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인데요. 이로 인한 시장 영향과 이번 주 우리 증시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장희종 연구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휴 기간 동안에 희소식은커녕 이렇게 또 중동의 그 마찰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국제 유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유가 어느 정도로 갈 거로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유가가 이렇게 4% 정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오른 게 이번 사태가 유가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유가 상승에도 미국 가솔린 가격이 지난 9월부터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지금 수요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었고요. 어떤 전쟁의 확산이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 외에 여러 다른 아랍권하고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극단적인 어떤 원유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원유 수요 위축 때문에 유가 불안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는데 일단 사태 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좀 계속해서 잘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사태가 터지면 먼저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불거지지 않습니까? 금 가격 급등하고 또 그다음에 이 달러 인덱스가 일시 좀 하락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좀 더 확전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그런 다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확전이 되거나 하면 글로벌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어떤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달러 강세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달러화는 미국 금리 방향성하고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였고요. 미국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확산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 금리는 주말 이후에 반응 자체는 좀 하락하는 어떤 양상을 좀 전망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달러도 어제랑 오늘 지금 시간 내에서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원유에 대한 수요 위축 우려,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에다 최근에 어떤 금리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미국 국채 매수 흐름이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달러화도 어떤 상방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사태 진전에 따라 여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은 이런 어떤 지금 나타난 흐름으로만 이어지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달러는 상방은 제한되지 않을까. 시장 금리와 연동해서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종합해 보면 결국 지금까지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거는 현재 사태가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채권 금리가 아주 뚝 떨어지면서 다시 말해 채권 강세를 보이면서 뭔가 시장에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연준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좀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에 시장금리 상승을 보면 시장 금리 어떤 상승 요인들을 분했을 때 기간 프리미엄 상승을 바탕으로 올라선 측면이 좀 컸습니다. 기간 프리미엄은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보다는 향후에 어떤 추가 장기간 어떤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추가 보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기간 프리미엄은 어떤 단기에 움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방향을 잡으면 크게 바뀌지 않는 특성을 보여오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단기에 크게 하락하는 어떤 하방도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준도 역시 높은 금리를 한동안 유지하겠다고 지금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그친다면 중동 전반적인 불안이 아니라 어떤 두 어떤 세력 간의 어떤 전쟁에 그친다면 유가도 상방은 좀 제한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요 위축 부분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요 위축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금리 어떤 상방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금리는
크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위에도 좀 막힌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지난주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맞은 10월 첫 주의 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2% 넘게 하락한 상태에서 이 사태가 터졌고, 다행히 미국 시장 반응은 뭐 조금 반등을 하면서 우리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오르든 내리든 이 변동성은 상당히 커지는 그런 장세가 되고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10월 증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확전이 아닌 경우에는 뭐 가격 변수 어떤 불안도 좀 제한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어디까지나 이렇게 어떤 가정하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정도로 좀 불안하다는 거고요. 이런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떤 변동성을 감안한 어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전히 금리 향방이나 어떤 가격 변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증시 좀 어떤 그 경기의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진 증시에 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신중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사태 추이나 어떤 가격 변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특히나 이 3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당장 내일 삼성전자 잠정치가 나오는데요. 실적 시즌에는 어떤 포인트, 어떤 업종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 전망은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기존 전망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지금 경제 환경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용 구조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그렇고요. 뭐 원자재 유가 포함한 가격도 그렇고요. 최근에 달러 강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하는 경우니까 수입 물가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뭐 그 경제의 어떤 환경의 비용 구조가 높아지는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기업들의 마진 추이나 어떤 수익 창출 능력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떤 2분기 실적 바닥, 3분기 개선 흐름이 진짜로 유효한지 이런 부분도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이 점점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장희종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